안녕하십니까. 자,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번 시간은 벤처기업법 뒷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벤처기업법에서 이제 뒤에 나온 부분인데, 기업 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 활동과 그리고 인력 공급의 원활화에 관한 내용이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온 내용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빼고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해가지고 법 15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 나중에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4에 2, 4에 3 이런 식으로 4에 11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2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 15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식교환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위한 거죠. 그래서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데 해당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얘기합니다.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주요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교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입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뭘 위한 거예요? 전략적 제휴를 위한 거예요.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교환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 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 주의해놓으세요. 2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 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식 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해요.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갖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15조의 2부터 제15조의 10까지 내용이 있는데 내용 나오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물론. 우리가 이 법을 갖다가 만약에 법제시 들어가서 법령정보센터에서 프린트하기나 한 2페이지가량 됩니다. 2페이지가량 되는 부분인데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법 제15조의 11에 나와 있는 간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이 영업 양도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간이 영업 양도. 이 간이라는 말은 뭐죠? 간이 약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간이라는 말은 약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하는 영업 양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간이 영업 양도에 관한 규정인데 1번 보시게 되면 1항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총주주입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분의 90 이상을 10분의 90입니다.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 이럴 때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름한다는 말은 뭐죠? 대체한다는 얘기죠. 대신.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꽤 길죠. 그래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이럴 때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경우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항의 경우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간입니다. 간이 영업 양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계약서에 양수 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거기 2번하고 3번인데 2번하고 3번이 여기 2015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뜻을 적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항 보시게 되면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영업 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 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간이 영업 양도에 관한 규정 중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그래도 그건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거의 나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어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법 제15조의 13에 나와 있습니다. 15조의 12는 뭐 거의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수합병도 결국 전략적 제휴를 위한 거예요. 전략적 제휴와 관련해가지고 인수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인수합병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도 바로 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2018년에 그 내용만 가지고 처음에 나왔습니다.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인수합병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할 때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 또 2번,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 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역시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수합병할 때는 정확하게 기업가치를 파악해야만 인수합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 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도 지원센터의 업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확인하시고요. 이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원센터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정을 하게 되면 뭐예요? 역시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봐주시고요. 자, 이제 지정을 했는데 지정한 다음에 뭐예요? 지정한 다음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여야 한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죠.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인데 그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를 갖다가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절대적 취소.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걸 임의적 취소라고 그래요. 임의적 취소라고 하는데 그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어떤 법이든 간에 뭐 지정하거나 이럴 때 그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의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 또 다른 법에 나옵니다. 또 다른 법에도 나오지만 항상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취소입니다. 다.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 취소할 수 있는 경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자,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원래 지정을 할 때는 기준에 맞아야 지정을 하는 건데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장관이. 다음에 두 번째,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8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나옵니다.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식이 영어로 뭐죠? 주식이 스탁. 자, 매수 선택권인데 이거 매수 선택권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탁 옵션이라는 거 있죠? 스탁 옵션. 그 스탁 옵션에 대한 번역어가 그겁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영어로 얘기하면 스탁 옵션이에요. 보통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 이거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예컨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한 경우 그 전문 경영인의 되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딴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거 부여하고 하죠. 근데 스톡 옵션 같은 거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면 뭐예요? 회사 가치를 높여야 돼요. 회사 가치를 높이려면 뭐예요? 주주에게 해당을 많이 하고 해야만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 많이 부여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벤처기업의 스톡 옵션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 나와 있습니다. 1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입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예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회사에 기여했으니까 옵션을 주는 거예요. 스톡 옵션을. 그래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스톡 옵션이 이거예요.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이걸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이에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누구에게 해당 기업의 설립에 기여하거나 기술 경영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자, 첫 번째 벤처기업의 임직원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하고 벤처기업의 임직원. 두 번째로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에요.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근데 인수한 기업인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가지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입니다.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제1항의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일정한 경우.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도 정관에 들어가야 돼요.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기간. 다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부여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부여하는 건데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스톡옵션과 관련해가지고 정관에 규정할 내용입니다. 5가지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5번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항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게 되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에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규정은 다 두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건 간에 정관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에서 아예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7번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7번. 주식 매수 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 있죠. 이럴 때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 그 점도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도 중요한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할 수 있답니다.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그 시행령에 나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행령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방법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있죠.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둘 중에 하나에 따른다. 첫 번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 주식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또 자기 주식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 주식으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이 있는데, 물론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가보다 낮게 해야만 이득을 얻는 거죠. 스톡옵션을 갖다 받아가지고 행사해가지고 이득을 얻으려면 당연히 시가보다 낮아야 이득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가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시가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 것이고, 시가를 높이려면 당연히 뭐예요? 이익을 많이 남아서 회사에 이익을 줘야만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또 큰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차액, 그래서 그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 주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7번, 시행령 7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11조의 3, 7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의 총한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하나 더, 이제 8항에 나온 내용도 하나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8항.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원래 이것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했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물론 이사회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 하나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방법에 관해서도 확인하시고요.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이게. 다음에 그에 대한 예시 문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게 보이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틀렸죠? 이사회의 결의가 아니라 뭐예요? 주주총회의 결의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스톡 옵션을 딱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틀린 거예요. 보였죠? 그 다음에 2번,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3번,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한 경우에는 뭐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있습니다. 상속인이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얼마?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내용들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예시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문제마다 반복해서 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유한회사.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다 뭐예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에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회사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원래 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중요하지만, 자, 유한회사는 먼저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사원총회.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1부 다 사망. 사망에 곧바로 사망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고 한데 볼 거 없어요. 사망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자, 사원총회입니다. 자,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법상 회사 유형은 뭐 여러분들이 경영학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이거 말고도 합자회사하고 합명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지만, 자,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의 차이점 아시죠? 그래서 자, 그런 점도 아시기 때문에, 자,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점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거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요 사이에 또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 17조의 2부터 21조까지 제4절이라고 해가지고 4절 해가지고 입지공급의 원활화 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야, 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아예 그냥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처음에 나올 수 있지만. 근데 내용도 뭐 크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과는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자, 각종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그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에요.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집적시설,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하나 이거 커다란 건축물 안에 여러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할 수 있는 부담금에 뭐가 있느냐. 여기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면제한다. 자,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입니다. 감면이 아니에요. 감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감면은 깎아주는 것이고 면제는 뭐예요? 아예 안 받는 거예요. 면제입니다. 면제. 부담금을 면제한다. 그 다음에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자, 농지보전 부담금, 또 대체 초지 조성비, 또 한 가지가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자, 부담금을 갖다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번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5가지만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부담금 면제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칙에 들어가 있고, 뭐 보칙 안에 물론 벌칙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온 적이 없고요. 자, 보칙 중에서 25조에 나와 있는 내용. 자,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규정이 자, 보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자,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자,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인데 바로 벤처기업 확인기관이라고 그래요. 벤처기업 확인기관. 그래서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즉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그럼 자,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처음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자,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래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바로 뭐예요? 자, 벤처기업인지 아닌지,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갖다가 뭐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3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자,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해요.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2년입니다. 2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서 벤처기업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뭘 틀리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주의해서 확인하시면 절대 문제가 나와도 틀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